자, 그러면 앞전 시간 이어서 여기 있는 품번 4번을 자, 여기 있는 품번 4번을 요거를 또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카피를 해놨는데, 참고로 여기에 보면 M1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그래서 손잡이가 보이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 이거 지워져야 되고, 요거는 그리고 여기 M10의 나사 부분을 위에서 본 게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돼야 되고요. 여기 M10짜리 나사가 있는 부분이 있나? 영상이 마침 없는 것 같다. 있으면 카피하려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다 제가 서클로 반지름 5 그려 놓고요. 지름티는 8.5. 그리고 요거는 외형선이어야 되겠죠. 칼라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작업을 할 거고요. 참고로 여기에도 볼트로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M6 카운터 보니까 그래서 서클의 C 제가 6.6짜리 원을 그려놨고요. 자, 카운터 보니까 여기는 원이 2개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부품도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이건 조립도 상태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제가 요거 로테이트로 좀 회전해서, 자, 요걸 바닥으로 갈게요. 이 부분. 기준은 아무데나 선택해서 마이너스 90도로 해서 이렇게 돌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번 4번 해서 파일에 새 파일 그리고 파트 지정을 하고 확인할게요. 자, 주투상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정면도로 하고 얘를 평면도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조립도 기준으로 하면 얘는 우측면이에요. 그냥 정면에서 작업을 하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이터 시킬 때 얘를 방향을 오른쪽에 배치해도 되니까 그냥 요거는 일부러 우측면에서 하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갖고 와서 조립을 하면 편하긴 하지만, 요거는 제가 정면으로 일부러 해볼게요. 그래서 방향을
주는 것도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어셈블리에서, 그래서 요거를 정면으로 스케치 하겠습니다. 정면 선택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작성. 자, 그리고 사각형의 크기는 60에 48이네요. 자, 코너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서 일단 대충 이렇게 모양부터 그려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닥에 있는 수평선이랑 사각형에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이랑 선택해서 중간점 위치를 구속을 할게요. 중간점. 자, 그리고 나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먼저 밑에 있는 이 선은 폭이 60mm가 되고, 그리고 오른쪽 수직선은 높이가 48mm. 자, 그리고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갈게요. 그리고 돌출 베이스를 하는데, 참고로 두께는 12T입니다. 그래서 12mm. 방향은 반전을 해서 정면에서부터 뒤쪽으로 갈게요. 정면? 뒤로.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볼트로 체결하기 위한, 그래서 카운터봇. 그래서 기준면은 정면을 선택을 하고 솔리드 바디의 앞쪽에 보이는 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멍 가공 마법사에 먼저 카운터 보호를 하겠습니다. 유형은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카운터 보호. 그리고 아래쪽에 표준 규격은 KS로 하고요. 그리고 하위 유형은 구멍 붙이 볼트로 가고, 그리고 스펙은 M6입니다. 아까 이거 베이스 작업할 때 오른쪽에 M6 볼트로 체결을 하죠. 그래서 크기 M6. 그리고 마침 조건은 관통. 그리고 아래쪽에 옵션은 그래서 다 체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로 넘어가서 요게 하나, 반대편에 2개. 자, 그리고 이스케이프 누르고 컨트롤 1번이나 컨트롤 8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양 끝점 2개를 선택해서 수평 방향 구속을 줄게요. 수평. 요거는 이제 안 합쳐지네요. 자, 제가 그래서 얘를 잡고 움직여 보면, 그래서 위아래로 같이 움직여지고, 자, 그리고 나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자, 바닥 엣지에서 높이는 7.5. 그래서 바닥면에서부터 왼쪽 또는 오른쪽 점을 선택해서 위치, 세로 방향이 7.5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양쪽 사이가 40mm. 두 점을 선택해서 진행형 치수 40. 자, 그래서 가운데 와이어에서 원점이랑
왼쪽 또는 오른쪽 선을 선택해서 20 이렇게 하면 완전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할게요. 이렇게 카운터보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쪽에 홀이 있는데요. 이 홀은 가이드 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번 핀이 있습니다. 핀. 자, 6번의 핀의 직경이 그래서 10파이였습니다. 여기서 직경 10이었고, 자, 그러면 자, 동일하게 앞쪽에 보이는 솔리드 바디 면을 선택합니다. 카운터보 작업했던 위쪽에다가 핀을 작업을 할 거니까, 자, 요게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구멍 가공 마법사. 그래서 유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구멍을 선택해 주고요. 자, 그리고 표준 규격은 KS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맞춤 핀 구멍으로 할게요. 여기 80에 H7로 갈 겁니다. 그리고 크기는 10.0, 그리고 마침 조건은 관통. 자, 그리고 나서 입구 쪽에서 조립용 못따기를 해줄 거예요. 반대편도 뭐 방향에 이쪽으로 끼울 수도 있고요, 요리 끼울 수도 있고요. 입구 쪽과 반대편 동일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안쪽 카운터 싱크 체크하고요. 그러면 선택한 면이 있는 쪽이 입구 쪽이고요. 그리고 바깥쪽 카운터 싱크 하면요, 반대편 뚫리는 면이 바깥쪽이에요. 자, 둘 다 체크를 하고, 못따기는 C1로 할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C는 C1은 반경치니까 직경치로 바꿔서 2를 더해서 호칭 치수에다가 2 더하면 12. 자, 바깥쪽 카운터 싱크도 크기 동일하게 12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치. 위쪽에다가 이렇게 2개 선택해 줍니다. 이스케이프 누르고요. ESC 키보드에서.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8번. 자, 참고로 얘도 높이가 같아서 두 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수평 구속을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양쪽 사이 거리가 40mm가 되고, 두 점 사이 원점에서부터는 여기는 20, 한쪽 왼쪽 또는 오른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점. 그리고 위치는 여기 보면 치수 15가 있습니다. 이거 15 맞죠? 제일 위쪽 모서리에서부터 이 점까지 높이가 위치 상단에서 15, 요거 치수 15 돼 있습니다. 아니면 바닥에서는 요거 치수를 더해야 되니까 그냥 요거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됐고 확인 작업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핀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C1로 못따기 앞뒤로 다 돼 있습니다. 앞쪽, 뒤쪽에도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보면 탭이 있어요. M10. 자, 요거는 핸들 손잡이가 핸들 축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핸들 축. 그래서 똑같이 면은 여기 보이는 솔리드 바디 면을 선택을 하고요. 앞쪽 면. 그래서 제가 다시 컨트롤 7번 등각으로 봐서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얘도 동일하게 구멍 가공 마법사 M12 이거 가는 나사로 했나 보통 나사로 했나 볼까요? 안 정했나? 아직 취소를 안 해놨네. 이거 예전에 이거 솔리드로 요거 모델링 했었죠. 5번 요거 가는 나사 했나요? 제가 보통 나사 했나요? 기억 좋으신 분. 그냥 일단은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서 아마 보통 나사로 했던가. 나중에 여러분들은 추천은 가는 나사. 그냥 여기서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직선 탭. 왼쪽 중앙에 직선 탭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 규격의 KS 그리고 하위 유형은 탭 구멍 크기는 M10 M10에 1.0으로 하셨었어요. 아, 가는 나사로 했나요? 오, 그러면 이제 M10에 1.0으로 갈게요. 그래서 M10에 1.0. 자, 그리고 마침 조건은 관통. 그리고 옵션은 요게 나사산 표시. 자, 그리고 나서 안쪽 카운터 싱크만 사용할 거고요. 바깥쪽 카운터 싱크는 사용 안 할게요. 그래서 축이 들어가는 입구에만 못따기 할 겁니다. 그래서 안쪽 카운터 싱크 체크하고요. 자, 그리고 얘가 M10이니까 여기도 C1로 해서 12. 각도는 양쪽이 90도 돼 있어서 그냥 12만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위치 요게 가운데 중앙 위쪽에다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ESC 키보드에서 Escape 누르고 그래서 컨트롤 1번 또는 컨트롤 8번 눌러 주시고요. 자, 요게가 이 점이 원점이랑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2개 선택하겠습니다. 점이랑 원점이랑 선택해서 수직 방향에 대한 구속을 주고요. 그리고 높이 위치는 얘도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요 같은 선상 15mm 진영형 치수 들어가서 위쪽에 솔리드 모서리 엣지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높이는 동일하게 15. 그게 핀홀, 가이드 핀홀 위치랑 동일하게.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사산 표시, 이렇게 형상 못따기가 있는데 여기 치수로 한번 볼까요? C2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못따기를 할게요. 자, 피처의 필렛 아래 플라이어 버튼 눌러서 못따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에 2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2. 자, 그리고 필렛 항목에 모서리 엣지 여기랑 요게 양쪽 두 군데, 그리고 여기에도 선이 보인다는 얘기는 요게 모서리 앞쪽에도 해서 세 군데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세 군데를 선택을 하고, 요건 도면상에서 C2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조립용 못따기는 요게랑 요쪽입니다. 요게 요 부분 아마 조립용 못따기로 해놨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1.5로 해놨네. 이거 그냥 조립용 못따기 C1로 하겠습니다. 도면상에선 1.5인데 이것도 그냥 제가 여기 나중에 이제 요게 2번 베이스랑 요게 볼트로 체결해서 들어가서 끼워지는 이쪽 두 개의 라인은 요게 1.5로 돼 있지만 그냥 조립용 못따기 C1로 갈게요. 값에 디스턴스에 1을 입력하고 여기랑 요게 입구 쪽에다가 그냥 C1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할 거고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요거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저장. 자, 그리고 나서 얘가 4번, 품번 4번이에요. 자, 얘는 핸들 축을 잡아주는 지지대. 얘가 왜 한양이 안 먹지? 그냥 나중에 한글로 바꿀게요. 자, 요번에는 지금 이동전은 없지만은 제가 4개 부품을 불러서 일단은 배치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파일에 해서 새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조립
그래서 어셈블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불러올 도형은 그래서 바클램프 바이스에서 베이스 요거를 먼저 불러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배경을 클릭을 해도 되지만은 그냥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바로 확인하면 자, 1번 베이스에서 원점이 요 모델링 원점이 그래서 솔리드 어셈블리 원점이랑 같은 곳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불러올 요소는 자세히 보면 요게 바클램프 바이스 자, 여기 보면 1번 베이스 부품은 옆에 F가 붙어 있어요. 픽스 고정. 얘는 첫 번째 부품은 고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품을 불러오겠습니다. 어셈블리 탭에서 상단에 보면 부품 삽입이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 들어가서 자, 고정조, 지지대, 그리고 핸들 축까지 이걸 드래그해서 3개를 선택할게요. 그래서 요게 3개 선택은 요게 빈 공간에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해서 3개 선택하고 바로 열기. 그리고 얘는 고정 쪽, 그 다음 지지대, 제가 요거는 일부러 우측면에서 안하고 그냥 정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축. 자,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 불러옴에서 형상 부품만 고정이 되고 나머지는 요게 갈로에서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된다는 거. 자, 여기서 F는 요거는 고정, 그리고 고정 아니고 요게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얘는 안 움직여요. 면을 선택해서. 근데 이제 다른 부품은 면을 선택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게 보면 부품 이동에 굳이 다른 옵션을 제가 부품 이동해 보면 현재 프리 드래그를 해서 그냥 선택해서 자유롭게 이동. 그래서 요거는 기본값을 안 해놔도 자유롭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도형을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있는 2번 부품을 내가 오른쪽으로 200mm 또는 왼쪽으로 100mm, 앞쪽으로 100mm, 뒤쪽으로 200mm, 위아래로 100mm, 200mm 이런 치수값에 의해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요걸 클릭을 해서 델타 X, Y, Z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델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얘가 정면을 기준해서 X축이에요. 그래서 제가 X축에다가 예를 들어서 200을 입력을 하면 100을 입력했네요. 20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얘가 200mm 가요. 나는 델타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을 입력을 하면 현재 위치에서 왼쪽으로 100mm 가고요. 델타니까 뭐야?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Y라고 돼 있죠.
Y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플러스 50 하면 위로 50을 갑니다. 근데 지금 얘가 위로만 간 게 아니고요. 요것도 같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위로 대각선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요거를 0으로 바꾸고 0 바꾸고 다시 여기다가 위로 100mm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00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소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요소 엣지를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이 면을 삭제할게요. 죄송해요. 항상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서리 엣지 잡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 이렇게 선택한 모서리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요번에 제가 요걸 선택해서 선택 취소하고 요번에 요게 모서리 잡아줄게요. 그러면 모서리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내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수직 모서리 잡아야지만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만 움직입니다. 요게 이제 요소에 따라서 다른 옵션도 있긴 하는데 뭐 요것만 이렇게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요쪽 방향으로 털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동 아래 플라이 업 버튼 눌러서 부품 회전 이동. 자, 프리 드래그. 그러면 요걸 선택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방향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 드래그가 되고, 자, 요번에는 방법에 요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소로 가볼게요. 제가 요 요소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 하면 이것도 같이 선택이 됐는데 컨트롤 키 눌러서 이거 선택 취소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모서리도 요게 잡고 이렇게 모서리 기준으로 해서 회전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이제 델타 축에 대해서 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러면 Y축 중심으로 해서 이 형상을 여기서 90도 돌려볼게요. 먼저 형상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델타 Y축 주변으로 해서 각도는 제가 90도 주고 엔터하면 요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참고로 굳이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냥 아까 그 상태에 있어도 메이터 시킬 때 마주보는 면을 하면 자동으로 그 위치 찾아가긴 하긴 하는데 그냥 요게 있다. 자주는 많이 안 써요.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립을 하기 위해서 자, 요게 볼트로 자, 요게 홀이랑 요게 탭 그리고 카운트보 위치해서 볼트로 체결을 합니다. 자, 그럼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요게 홀의 센터랑 이 카운터보의 센터를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립에서 메이트라고 있어요. 자, 메이트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자, 베이스에서 왼쪽
팩구멍.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4번 부품 지지대에서 카운터보 홀, 여기 원통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하는 게 원통 둘 다 면이에요. 동그란 원통면을 하니까 동심을 추천합니다. 그거를 선택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동심이니까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위치도 좌우로 움직이고요.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볼트로 체결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원통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카운터보의 원통면을 선택해서 이제 동심. 자, 그러면 이제 얘 형상을 잡고 움직이면 이제 자, 얘 센터를 맞췄으니까 이제 위아래도 안 움직이고 앞뒤로 안 움직이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조립을 해서 얘랑 모서리 잘못 잡았는데요. 마주보고 있는 면, 요게 면이랑 얘 면이 마주보고 터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요게 면과 반대편 면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일치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니까 맞춤이니까 마주보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근데 얘를 방향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거꾸로 되긴 하는데, 이건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요거 맞춤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이거는 같은 곳 바라보고 다시 마주보기 하겠습니다. 자, 요 방향키를 이용을 전환을 해도 되고, 또는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메이터는 계속 반복해서 여기도 동일합니다. 베이스에서 왼쪽 구멍 가공 마법사의 탭 홀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부품 고정. 자, 여기서 원통면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동심.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움직여 봐서 자, 오른쪽 홀 원통면이랑 카운터보의 얘도 오른쪽 원통면을 선택해서 동심. 자, 그러면 둘 다 동심을 줬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위치는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여기랑 여기에 마주보고 터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면이랑 이쪽에 평면 선택해서 일치.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요게 핸들축. 자, 핸들축 원통면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치지대에서 가운데 여기 나사 부분 요게 선택을 하고 동심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는 이동조 부품은 아직 모델링을 안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동조 완성을 해서 요게 시간이 잠시만요, 한 5분 정도 남아 있어서 여기 요게 육각 렌치 볼트로 체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자, 일단은 요 상태로 어셈블리로 저장할게요. 그래서 저장 눌러서 닷클램프. 얘는 또 한글이 먹네. 그래서 바이스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자, 그래서 작업창에서 가운데 보면 설계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고요. 제가 이거 앞에서 한번 불러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보이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툴박스가 여기가 이렇게 작업이 아직 부품을 불러다 쓴 적이 없다 하시면 요게 툴박스 눌러서 요 창에서 지금 에드윈을 누르면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요게 활성화가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KS 부품 중에서 볼트와 나사, 그리고 소켓머리 나사 이렇게 찾아 들어고 가고, 그리고 구멍붙이 볼트라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아까는 파트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파트로 생성을 했는데 요번에는 그냥 어셈블리로 가져올 때는 선택해서 끌어서 드래그해서 옮기면 돼요. 잠깐. 녹화를, 아이고 잠시만요. 응답 대기에서 녹화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자, 요거 볼트 불러오는 거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프로그램이 해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아서 그냥 이어서는 내일 하도록 하고,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